여러분, 참기름보다 항염 효과가 무려 20배나 높은 기름이 지금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마트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기름 한 스푼이 암세포가 자라는 토양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68세 박정수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년 건강검진 빠짐없이 받으시고 아침마다 공원에서 체조도 하시는 아주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속이 더부룩하고 체중이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대장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검사도 꼬박꼬박 받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하시며 억울해 하셨죠? 여러분, 최신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은 2명 중 1명, 여성은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이야기죠. 더 무서운 건 암세포가 1mm까지 자라는 데만 수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지금 병원의 최첨단 장비로도 이렇게 작은 암은 찾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검진에서 깨끗했다는 건 암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장비가 발견하지 못할 만큼 작아서 숨어 있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 보이지 않는 암의 씨앗을 키우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기름병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기름 습관. 둘째, 암세포가 못 버티는 몸속 환경을 만드는 착한 기름. 셋째,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하루 실천 루틴입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기대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제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식탁 위의 범인들을 하나씩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기가 날 때까지 기름을 달구는 습관을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을 부치거나 볶음을 할 때 팬에서 연기가 폴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곤 하죠. 그런데 그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녀석이에요. 담배 연기에도 들어있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기름의 온도가 200도 이상 올라가면 원래 우리 몸에 나쁘지 않았던 성분들이 이런 유해물질로 변해버립니다. 특히 한번 쓴 기름을 아까워서 다시 쓰시는 분들 계시죠? 기름을 재사용할수록 이런 유해물질의 농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은 암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계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옥수수유나 콩기름처럼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한 기름을 줄이셔야 합니다.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비율이에요. 삼성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한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은 1대1에서 4대1 정도인데 서구화된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이 비율이 무려 15대1에서 16대1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메가6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면 우리 몸은 만성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암세포는 바로 이 만성염증이라는 토양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해요. 염증이 있는 곳에 새 혈관이 만들어지고 이 혈관을 타고 암세포에게 영양분이 공급되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겁니다. 세 번째, 흰쌀밥과 설탕, 밀가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1920년대에 독일의 과학자 오토 바르부르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정상세포는 산소를 이용해 깨끗하게 에너지를 만들지만
암세포는 산소가 있든 없든 오직 포도당을 발효시켜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쉽게 말해 암세포는 당분 중독자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암을 찾을 때 쓰는 PT-CT 검사도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방사성 포도당을 몸에 주입하면 포도당을 개걸스럽게 빨아들이는 곳이 화면에 환하게 빛나는데 그곳이 바로 암이 숨어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흰쌀밥을 먹고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식후에 과일까지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만성 염증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결국 암세포가 파티를 벌이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박정수 어르신도 돌아보니 평소 밥심으로 사셨고 식후에는 꼭 달달한 간식을 즐기셨더라고요. 그 습관이 알게 모르게 암세포에게 먹이를 대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가슴이 철렁하셨나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범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가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누른 공유 버튼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암세포가 못 버티는 환경을 만드는 기적의 기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냉압착 들기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성 오메가3의 보물창고예요. 들기름 속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 불리는 오메가3 지방산이 무려 약 61%나 들어 있습니다. 올리브오일이나 참기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수치죠. 이 알파리놀렌산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마치 소방관처럼 만성 염증을 잠재우기 시작합니다. 아까 암세포는 염증이라는 토양에서 쑥쑥 자란다고 말씀드렸죠. 들기름의 오메가3은 그 토양 자체를 암세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동물 실험에서도 들기름이 대장 점막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요. 삼성서울병원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 질환 예방은 물론 각종 염증성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직접 실험을 했는데요. 기억력이 손상된 실험쥐에게 들기름을 2주간 먹였더니 공간인지 능력과 기억력이 1.5배나 회복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싼 수입 영양제에 들어있는 DHA만큼 뇌세포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들기름이 암 예방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좋은 기름이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들기름은 반드시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열이 가해지면 이 귀한 알파리놀렌산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나물에 살짝 뿌리거나 공복에 한 스푼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요리할 때 쓰는 기름은 발연점이 높은 기름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처럼 열에 비교적 강한 기름을 선택하시면 고온 조리 시에도 유해물질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편이니 하루에 한 스푼 정도만 사용하시고 다른 불포화지방산 기름과 골고루 번갈아 쓰시는 게 현명합니다. 세 번째로 채소를 푹 끓여 만드는 해독 스프를 일주일에 서너 번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감자, 당근, 양파, 샐러리, 마늘 같은 채소를 껍질째 넣고 약불에 1시간 반 정도 끓이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채소 속 칼륨과 각종 미네랄, 비타민이 국물에 풍부하게 우러나옵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에서 과다한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채소, 영양분을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챙겨 먹느냐 하는 거죠. 지금부터 하루 루틴을 정확하게 짜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냉장고에서 신선한 냉압착 들기름을 꺼내 숟가락으로 한 스푼만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농촌진흥청 연구팀이 추천한 방법인데요. 들기름을 반숙 계란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간다고 합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몇 알을 함께 씹어 드시는 것도 좋아요. 견과 속 비타민 E가 들기름이 오메가3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 다음이 정말 핵심인데요. 식사할 때 거꾸로 식사법을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밥그릇부터 들지 마시고 채소를 먼저 드세요. 상추, 깻잎, 오이, 토마토 뭐든 좋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장벽에 그물 같은 역할을 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당분이 혈액으로 급격히 쏟아지는 걸 막아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상승이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채소를 충분히 드신 다음에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밥은 맨 마지막에 소량만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암세포가 좋아하는 혈당 파티를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이 원칙을 꼭 지키시고요. 요리하실 때 볶거나 굽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열에 강한 기름을 사용하시되 연기가 날 정도의 센 불은 반드시 피하세요.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지 마시고 다 만들어진 나물에 살짝 뿌리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만 활용하십시오. 오후에 출출하실 때는 미리 만들어둔 채소 해독 스프를 따뜻하게 한 컵 드시면 영양 보충과 포만감을 동시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박정수 어르신도 이 루틴을 시작하신 후 처음 2주는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3주를 넘기시니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고 만성적으로 더부룩하던 속이 편안해지셨대요. 6개월 후 검진에서는 담당 주치의가 놀랄 정도로 전반적인 수치가 좋아지셨고 지금은 다시 공원 체조 모임에서 선두를 달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만 딱 답해 드릴게요. 첫째, 들기름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촌진흥청 실험 결과에 따르면 들기름을 상온에 두면 20주부터 산패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반면 냉장고 4도씨에서 보관하면 40주까지 신선도가 유지됐어요. 반드시 불투명한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고 뚜껑을 꼭 닫아주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큰 병으로 사지 마시고 한 달 안에 드실 수 있는 작은 양을 자주 사서 신선하게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만약 쓴맛이 나거나 비린내가 심해졌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세요. 그건 이미 몸에 해로운 기름입니다. 둘째,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가요? 들기름은 하루에 한 스푼, 약 5g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기름은 기름이에요. 과하게 드시면 열량이 높아져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적당한 양을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올리브오일은 먹으면 안 되나요? 전혀 아닙니다. 올리브오일도 훌륭한 기름이에요. 혈관 건강에 좋은 올레산이 풍부하니까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강조한 들기름은 만성염증을 잡는 오메가3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름이니 용도를 구분해서 함께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 루틴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3주만 눈 딱 감고 실천해 보십시오.
내 몸이 스스로 암세포를 밀어내고 활력을 되찾는 그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 루틴을 시작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나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핵심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운 가열한 기름과 오메가6 과다 기름, 정제 탄수화물을 줄여 암세포의 먹이 사슬을 끊으세요. 둘째, 냉압착 들기름 1스푼과 열에 강한 건강한 기름, 채소 해독 스프로 암이 살 수 없는 깨끗한 몸속 환경을 만드세요. 셋째, 거꾸로 식사법을 습관으로 만들어 매일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면역세포에 힘을 실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박정수 어르신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지난달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을 때 어르신 얼굴에는 예전의 활기찬 웃음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기름 1스푼과 거꾸로 식사법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보약이었습니다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1년 전 진료실에서 눈물 짓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자기 치유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거창한 약이나 비싼 보양식보다 오늘 마트에서 사온 들기름 1병, 식탁 위 채소 1접시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일본에서도 들기름의 가치를 인정해서 수출량이 29배나 뛰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 들기름의 힘을 이제 여러분도 직접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도 꼭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